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일 때 비 피해가 많은데 여러분들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나름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8월 한 달 원하시는 거 모두 잘 이루셨으면 하고요. 우리 LB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네요. HLB는 지난 주말 대비 2.15% 하락한 81,8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리보세라닙 글로벌 권리를 갖고 온다는 게 약간 지연이 되면서 이 당시 때 갭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나름 뭐 얇은 캔들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오늘도 얇은 캔들이 나와줬다면 내일 정도 되면 이제 5일선이랑 만나게 돼서 이제 방향성을 다시 한번 탐지할 수 있을 그럴 구간으로 좀 보여졌는데요. 일단 이 갭을 메꾸는 게 단기적으로 보면 우선일 것 같고요. 오늘 몸통이 약간 퉁퉁해서 오늘 좀 더 얇았다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바로 직전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잠시 시장을 보고 다시 LB를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매일매일 꾸역꾸역 매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게 오늘은 나름 몸통 굵기가 좀 더 굵어졌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그동안 시장의 에이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바이오가 이 당시 때 시장을 이끌어줬었죠.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언택트, 크게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의 매기가 좀 쏠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LG화학이 오늘 시장의 에이스였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14%까지 갔었었는데요. 늘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 내내 LG화학을 하시던 삼성 SDI를 하시던 아니면 에코프로비엠을 하시던 꼭 얘네들은 포트에 있는 거를 정말 강추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샀다 팔았다 올해 내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거 요 세 개만 하셔도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종목들은 탄력 있을 때 그 종목들 단타로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2차원지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에이스였고요. 재밌는 게 그동안 바이오 대장이었던 셀트리온을 볼게요. 셀케를 보도록 할게요. 나름 저가 매우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셀케도 그렇고 셀트도 그렇고 오늘 오전만 해도 2차전지 쪽에 매기가 많이 빠졌는데 나름 마이너스 한 4-5% 정도 하락하다가 이렇게 플러스로 돌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보여지고 이 당시 때 바이오가 맨 처음 올랐을 때 셀트리온 그다음에 녹십자 애들이었잖아요. 녹십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 그리고 SK 케미칼 정도요. 얘네들도 약간 여하튼 저가 매우세가 바이오 쪽에 들어오는 게 약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는 카카오, 그 다음에 NHN, 사이버결제 얘네들이 오늘 좋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단키트에선 휴마시스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왜 제가 며칠 전에 안정화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시즌 말씀드리면서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안정화되는 샛별이가 연속 나와주는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휴마시스도 이렇게 며칠 동안 안정화를 보여주니까 물론 그 다음날 꼬리가 달렸다만 다시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하튼 요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H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상승하려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죠. 근데 LB는 사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까이로는 아필리아가 조만간 유럽에서 판매가 될 것 같고요. 일단 회사 발표 측은 올해 냅니다. 하반기 내이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의 NDA 신청이 올 하반기 이내고요. 이거 말고 이뮤노믹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신도 있겠고요. 교모세포증도 올 연말 내 완료라고 발표를 했는데 LB는 약간 늦어지니까 내년 초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굵직한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습만 놓고 살펴보시면요. 이 당시 때 AACR 발표한 이후에 바이오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 아필리아도 그렇고 리보세라닙도 그렇고 리보세라닙 국내에서 시판 전에 급한 환자들한테 사용하게 하는 거, 그리고 아필리아도 마찬가지로 정식적인 시판 전에 급한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바이오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지금 당장은 작은데요. 조심스럽게 9월 말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죠. 모든 일에 순서가 있어 보이는데 폴첸 박사가 일단 들어와야지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최근에 좋지 않았다가 오늘부터 약간 저가 매수세가 포착이 돼요. 근데 LB는 그런 모습이 없죠. 그래서 LB를 물론 오랫동안 투자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본의 아니게 고점에 사서 물려 계신 분도 계시고 시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데 LB만큼 좋은 모습도 아니고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당분간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서 투자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지금 힘든 구간이 맞아 보입니다. 정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굵직굵직한 것들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임상에 대한 결과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이 힘든 구간이 맞습니다. 아싸리 시장이 빠져서 다 같이 빠진다면 그러려니 하고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시장도 좋은 모습이고 나름 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뭐 상실감이 좀 큰 하루인데요. 글쎄 제가 진단을 하긴 뭐하지만 당장만 놓고 보면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구간으로 현재는 LB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이게 저가라는 게 확실히 눈에 띈다면 당장 저가 매수 무리라도 탈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확실히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도 약간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투자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 아싸리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은 인내를 하셔야 되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그런 구간에 있는 매우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게 현재 LB의 모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8월 달에 좀 더 좋은 뉴스들이 나와서 우리가 기대했던 뉴스들이 나와서 빵 치고 올라가주면 이게 쌍바닥으로 해서 빵 쳐주고 올라가면은 좋겠지만 조심스럽게 일단 풀챔 박사 건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 관련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HLB는 하이투자증권 판매사죠. 판매사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판매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은 애초에 공공기관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다. 그래서 불안전 판매가 아니다라고 현재 하이투자증권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HLB는 가입 당시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지받았는데 3호 사채에 투자된 점을 들어 불안전 판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반된 주장이고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하이투자증권 판매사랑 HLB 가입자랑 수많은 법리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일단 시장에서는 이 책임은 대표이사가 일단 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이슈 있을 때마다 이걸로 주가는 흔들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은 일단 애초에 공공기관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HLB는 상반되게 아니다. 너네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지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LB가 또 주장하는 게 300억 규모의 사모펀드는 공공기업 매출 채권 등을 담았다고 설명한 크레이트 펀드가 아닌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레이트 펀드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너네는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를 했네? 라고 했더니 엘생 같은 경우는 보니까 너네 그거 크레이트 펀드 아니었잖아. 엘생도 100억을 투자한 게 크레이트 펀드가 아니라 블라인드 펀드에 했는데 이번에 너네 블라인드 펀드에 안 했다고? 주장이랑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니? 라는 뉴스가 7월 9일에 나왔고요. 또 7월 13일 날 나온 뉴스를 살펴보면은 HLB 투자 배경으로 옵티머스 자산 운용사과의 관계에 대해 더욱 주목한다. 애초에 운용사의 권유를 받고 펀드에 가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된다면 이번 사태를 판매사의 하이투자증권의 불안전 판매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고요. HLB의 입장은 정확히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불안전 판매가 아니다. 우리는 국공채 펀드에 투자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B 같은 경우는 LB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요건을 너네는 갖추지가 않았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LB는 가입 시청서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거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통상 펀드는 집합 투자 기구로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당연히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해산돼야 되는데 투자자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입금했다는 거는 이거는 무효다. 그래서 요건이 맞지 않는다라고 두 번째로 주장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예정 금액 500억 원의 펀드를 모이기로 했는데 LB 300억밖에 모이지 않았잖아요. 예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유치한 상태에서 옵티머스에 송금을 했다. 이거는 요건을 달성하지 않았다라고 현재 LB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LB는 부당이익급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아마도 오랜 시간 법리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이유는 중간중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쟁점사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LB가 좀 더 힘을 내서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